수년에 걸쳐 키워온 습관 중 일부가 조용히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는 무해해 보였던 특정 행동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 중 몇 가지만 버리면 감정적 웰빙, 건강, 심지어 행복까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7가지 중요한 일을 공개합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부터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포인트는 당신이 인생의 황금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면 인생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지혜와 자율성, 진정한 성취감으로 가득 찬 인생도 더 길어질 것입니다. 목소리를 되찾는 것,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것 등 우리가 다루는 모든 단계는 귀하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최고의 해가 코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0초의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므로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7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행동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평화를 훔치며 아마도 가장 비극적으로는 진정한 성취와 행복의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감정,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흥정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1.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상황을 뒤흔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자주 침묵시키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조용히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의하고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에 동의할 때마다, 마음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깨어나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자신의 일부를 조금씩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필요한 드라마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목소리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멈추면,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하기를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든 모르든 당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율성과 정체성을 잃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나는 그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의견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관점과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모든 사람 중에 침묵해야 합니까? 당신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모든 때, 동의하지 않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있기로 선택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당신은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멈추세요. 나이가 들수록 후퇴하려는 유혹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집에 머무르고 사교 모임을 피하고 우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고립은 도둑입니다. 그것은 연결과 기쁨,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본질을 앗아갑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하나를 댓글로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고립은 심장병, 우울증,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 증가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연결을 위해 배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웃고, 울고, 함께 느끼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면 사회적 불편함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정신과 신체에서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준이 낮거나 예전만큼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 물러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제공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인생 경험,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보물입니다. 커피 한 잔에 대한 간단한 대화나 오랜 친구와의 전화 통화일지라도 연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고립시키면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외로움은 천천히 독이 되어 정서적 안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침식합니다. 그것은 종종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한 채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조용한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아픔, 즉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연결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가족, 오랜 친구,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등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편안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피하고 있던 사교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다시 연결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지 놀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긴밀한 대화이든, 커뮤니티 그룹 가입이든,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연결은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이 당신에게서 그것을 훔치도록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연결되어 있고 가치 있고 보여진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손을 뻗고 다시 연결하고 자신이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기쁨, 평화, 성취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기술을 수용하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단일 상호작용은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마음과 생각, 정신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연결, 웃음, 공유된 이야기의 순간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할 방식으로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고 당신의 삶이 여전히 제공할 것이 많으며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단절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거나 사회 활동을 건너뛰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우아하게 노화되고 노년에도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고립이라는 거짓된 편안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웃음, 대화, 따뜻함을 압도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와 지혜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중단해야 할 세 번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가장 위험하고 실망스러운 함정 중 하나입니다. 몸이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혹은 예전처럼 젊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기 쉽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운동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더 건강한 식습관이 의미가 없거나 계속 미루고 있는 의사 약속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 관리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작은 의도적인 변화가 삶의 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작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블록 주변을 짧게 산책하거나 약간의 정신적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균형 운동을 하면 이동성이 대폭 향상되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지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닙니다. 이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더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끼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작은 자기관리 행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매일의 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식품과 충분한 물로 가득 찬 영양가 있는 식단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과 같이 노년기에 더욱 널리 퍼지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통증과 고통을 덜 느끼며 심지어 이 단계에서도 신체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식이 있다면 하루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서적 안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즐길 순간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몸의 느낌이 좋아질수록 마음은
더욱 활동적이고 참여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전망이 더욱 긍정적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유능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살아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되돌리거나 자신보다 어린 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준 놀라운 그릇의 경의를 표하고 그에 합당한 보살핌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활력, 에너지, 행복감으로 가득 차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을 돌볼 때 당신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당신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활동, 경험, 관계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 그것이 추가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오랫동안 미루어온 의사 방문 등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여러분을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자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으로 가득 찬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귀하의 건강은 선물이며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 여전히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만둬야 할 네 번째 일은 과거에 살면서 옛날의 기억이 당신의 현재를 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회상하고 한때 알았던 사람, 가본 장소, 현재의 자신을 형성한 선택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완전히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억 속에만 산다면 아무리 달콤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것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기쁨, 기회, 경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고 인생의 즐거움은 이미 지나갔다는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 당신이 다르게 하고 싶었던 일, 심지어 당신이 놓친 기회에 대해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는 현재를 흐릿하게 만들어 과거에 비해 덜 활기차게 보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생각은 너무 제한적이며 행복과 성취의 새로운 순간을 창조할 가능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톱을하고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진실은 현재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는 이전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출, 모든 대화, 그리고 제시되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미래, 아직 앞에 놓여 있는 아름답고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력이 넘치는 새로운 장입니다. 기꺼이 페이지를 넘기고자 한다면 인생의 나이가 더 많아 모험, 흥분, 성장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물을 주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항상 궁금했던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매일매일 성장과 기쁨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과거가 속한 기억 속으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최고가 여전히 당신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만둬야 할 5번째 일,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희생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이 고귀하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관리인의 역할로 평생을 보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사심없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끊임없이 앞세우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나쁜 것은 때로는 당신이 희생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포기한 것의 깊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수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녀, 손주, 배우자, 다른 가족 구성원이든 다른 모든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꿈을 접고 건강을 무시하고 행복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자주 말하지 않거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경계를 정하거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등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에 대해 당신은 자신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기부하는 데 바쳤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시간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허락입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보세요. 취미와 열정을 키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은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살핌, 사랑,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인간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 보살핌, 관심을 내면으로 돌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쁨, 평화, 그리고 당신의 조건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스스로에게 주어보세요. 이제 고급 단계에서는 어렵고 때로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무효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희생하고 몸을 굽히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당신이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준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보답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당신은 확고한 반석, 간병인,
다른 사람들이 거절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희생의 순환이 예기치 못한 분노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하여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친 수년의 세월, 셀 수 없이 많은 친절과 보살핌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조용히 바라던 인정과 지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감사,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은 사랑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희생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 행복을 포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나는 어떡하지? 언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할 때까지 피로는 느린 안개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위해 이 악순환을 깨뜨릴 때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자기의 행위이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 자신이 아니면 누가 당신을 돌보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책임을 맡도록 하세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지 마세요.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 6번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해 보이거나 무능력해 보일까 두려워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한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특정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든 노화에 굴복한다는 의미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또는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일종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활력이나 힘을 잃는다는 뜻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정말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같은 바쁜 속도를 유지하거나 감정적, 육체적 피로의 징후를 무시하는 등 한때 했던 모든 일을 하려고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몸도 마음도 30세, 40세, 50세 때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고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너무 멀리 밀어붙여 피할 수 있었던 심각한 부상이나 건강 문제를 겪게 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곤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당신이 무적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물러나야 할 때, 도움을 청해야 할 때, 이제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현실은 육체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도록 몸을 밀어붙이는 것이든, 정서적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것이든, 아직 어린 시절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속도를 늦추고,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할 때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지불하게 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정하고 발전시키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이끌어온 몸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보살핌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경계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제공합니다. 조심해야 해. 혼자서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춰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은 지혜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20에서 30년 전의 자신이 되려고 자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은 모든 경험, 지식 및 회복력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포용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고 자신을 돌보고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삶을 즐길 권리를 얻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의 경계를 아는 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더 완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호흡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당신이 변한 놀라운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무리 속도를 늦추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좋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을 몸과 마음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표시입니다. 특정 일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힘과 용기가 필요하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관리의 행위이며 자신의 신체와 정서적 안녕을 존중하는 심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사고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 즉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을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 7번째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을 둘러싼 가장 큰 신화 중 하나이며 이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릴 때입니다. 성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섹스와 친밀감은 노년기를 포함하여 어느 단계에서나 계속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수치심, 두려움, 또는 자신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가정 때문에 삶의 이 부분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보다 더 진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때 성적 친밀감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전히 즐거움, 정서적 연결 및 신체적 행복의 강력한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수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는 사회적 편견과 내면화된 편견입니다. 사회는 섹스가 마치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특권인 것처럼 오로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믿도록 우리를 길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일부를 빼앗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친밀감은 해가 갈수록 더욱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 친밀함은 행위 자체를 넘어서는 더 깊은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연결, 접촉, 정서적 유대감에 관한 것입니다.
성적 친밀감은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친밀감을 느끼고 기쁨과 따뜻함, 편안함을 주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요소들은 몸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해집니다. 노인들이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성능에 대한 우려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가 변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친밀감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즐거움이나 친밀감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얻으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욕구를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옵니다.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덜 부담스럽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탐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연기, 외모,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청춘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 남은 것은 더 깊은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친밀감에 대한 보다 편안하고 편안한 접근 방식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을 즐기고 파트너와 함께 그 순간에 존재하며 사랑, 신뢰, 연결의 행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신체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황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밀감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낡은 기준을 버리고 지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더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연결 방법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친밀감의 감정적인 측면을 포용하는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성적 취향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은 사랑과 즐거움, 연결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친밀감에 적합한 연령은 없으며 욕망에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 부분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신화를 믿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지혜와 자신감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포용하세요. 그러면 어떤 단계에 있든 그것이 계속해서 삶의 기쁨, 성취감,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의 성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그것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즐거움 그 이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연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섹스 행위는 신체와 정신에 실질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행위는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심장병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친밀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탄력성과 활력이 향상됩니다. 섹스를 하는 동안 신체는 일반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돌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의 놀라운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전반적인 웰빙 감각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키워주기 때문에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성관계를 피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연적 협력자 중 하나를 놓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적 친밀감에 따른 휴식과 행복은 일상생활 전체에 파급되어 더 많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특히 노년기의 성적 취향에 있어서 모든 것에 딱 맞는 것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여정은 독특하며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적 욕망이 여전히 삶의 일부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생의 이 부분을 탐험하고 즐길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개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아직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확실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경우 시간을 내어 정보를 찾고 파트너와 공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쁨, 위안, 만족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멈추지 않으며 감정적이든 지적이든 육체적이든 삶의 즐거움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토론이 끝났으므로 우리가 이야기한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수년 동안 무해하거나 심지어 필요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노년이 되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이 단계는 속도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종류의 자유, 풍요롭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7가지를 멈추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 웰빙,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힘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이며 지혜와 자기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시간입니다. 깊은 대화의 기쁨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만족감이든, 친밀감의 편안함이든, 이 삶의 단계는 성취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십시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이 시간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충만하고 즐겁고 풍요롭게 되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을 마치면서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욱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공유한 통찰력에서 가치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습관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진정으로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여정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 실천에 옮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행복을 되찾고 더 많은 목적과 지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늦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